죽은 지 8시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아까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네? 아니 왜 진짜 못해? 사실 확인 좀 합시다. 익사죠. 갑자기 이 영화가 왜 나올까? 정치데스크 시간에 영화 1987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김민지 기자, 우리가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형사 사건에 관련한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된 기자들의 취재가 모두 봉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법무부가 이제 허허. 규정을 해서 이제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건 관계자와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나 인권 침해를 하는 기사, 오보를 쓸 경우에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라는 게 어제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보라는 것을 그리고 명예나 인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기자들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어떤 취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오보로 밝혀지면 출입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을 두고 지금 언론계나 여러 곳에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가 전두환 정권 때도 없던 일 이거였어요. 야당에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막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를 두고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중앙일보 사설의 한 대목을 보고 계시는데 이번 지금 이 법무부의 조치와 관련해서 그러면 검찰 기자는 받아쓰기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이 민주정부예요? 검사들 기자들하고 접촉 금지시키는 것은요. 전두환 정권 때도 없던 일입니다.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앙일보 사설이에요. 오늘 석간 문화일보. 국민 알 권리에 재갈 물릴 법무부 독재 훈령 폐기하라. 이게 독재 훈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5공화국 시절 악명을 떨쳤던 보도 지침보다 훨씬 악랄한 독재적 발상이다. 이겁니다. 자, 장경태 위원장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어찌되었건 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건 검찰이 피의사실 공포를 하면서 언론에서 그 취재력을 바탕으로 물론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피의사실 공포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닌데요. 혐의 자체가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혐의가 규정되는 피의자가 범죄자로 전환되는 듯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기 때문에 이런 훈령이 나온 것 같고요. 조금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취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언론사도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균형 있게 취재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김경록 씨의 문자 같은 경우도 지인에게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증거 인멸을 하러 간다라고 처음에 언론 기사에서 이렇게 의혹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검찰로 싸우러 간다 좀 바뀌고 있거든요. 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전체적으로 훈령에 대해서 7가지를 살펴보면 사실 이제 출입 금지라기보다는 공보 관련된 담당관이 전문가가 기자를 상대하면서 언론에서 다뤄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혹은 인권보호가 좀 더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이런 입장이다 해가지고 어쨌든 법무부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그럼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그럼 저런 식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 또는 가짜 뉴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해왔느냐를 보면요. 이번에 검찰에서 사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해 가지고 성관계 비디오가 있다느니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유포했던 분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말한 지 3년 지났습니다, 지금. 그간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요. 그런 발언을 했던 분들, 과거에 비아그라니 무슨 성관계 비디오니 이런 발언을 했던 분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에서 아까 교통방송에서 진행자 맡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또는 민주당 정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은 오히려 포상하는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모순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지금 보면 최순실 씨도 본인의 명예를 찾겠다고 그런 어떤 잘못된 보도들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런 과정도 겪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혹을 무성하게 키워가지고 집권한 분들이 지금 정부라 좀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 사견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렇게 자기 세력 또는 자기 정권에서 임명했던 사람들 아니면 앞으로 터질 만한 이번 정권의 치부들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참으로 후한무치해 보이고 저는 내로남불이라 봅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네.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보도 지침이라는 것을 내서 이것은 보도하지 말고 이거는 보도하고 작게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동아일보에서 광고를 주지 말라고 해서 백지 광고를 낸 적도 있고 이게 30년밖에 안 됐어요, 불과. 그런데 다시 욕하면서 배운다고 촛불 정부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기자들의 접촉까지, 검사들 접촉까지 막는다 하는 것은 이런 발상은 저는 정말 어떤 발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마침 영화 1987 나오고 있네요. 일각에서는 자 지금 5번엔 언론사 검찰 출입 막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카피인데 만에 하나 이대로라면 저 1987이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아니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 검찰 쪽에서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 검찰이 기사 쓰고 그랬을 것 같으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저 진상은 아마 묻혔을 겁니다. 언론을 지금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당장 불거진 것이죠.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그러면 오보를 낸 언론사를 검찰 출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보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부에서. 오보 여부는요. 수사 담당자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게 수사 이 담당자라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오보예요. 이거 오보 아니에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누군지 잘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쫓겨서 여러 가지 악수를 좀 두고 있는 것입니다. 1987년 박종철 수사 고문치사 사건은 검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탁치니까 죽었다. 그런데 의사를 취재해서 그 폐에서 물이 나왔다. 그리고 폐 조직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물고문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것이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졌거든요. 지금 조국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무부에만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물론 언론에 역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의 오보라는 것은 정보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보를 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고 또 민사소송을 받아서 물론 충분하지 않지만은 형사 민사상에 이런 여러 가지 걸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또 같이 또 맞불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 법무부 판단이라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저는 이 법무부의 판단이 정말 언론 탄압과 이 문재인 정권의 몰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빨리 취소가 돼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저런 제도를 할 것 같으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던 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진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재산이 수백조가 최순실 씨한테 있고 이런 주장했던 분들 국회 출입 지키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과거에 무슨 성관계 테이프부터 해가지고 비아그라, 세월호 인신공양설 이용했던 부분은요, 방송국 출입 금지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하필이면은 이제 곧 조국 장관의 검찰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는 시점에서 저런 식으로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행태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목적성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장 말씀 듣고 일단 가겠습니다. 취재를 막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찌되건 예전처럼 전두환 시절에 보도 지침이 있다거나 국정원의 IO가 언론사에 상주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지금 진실과 가짜들이 많이 난무하는 시대인데요. 유튜버를 저희가 제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언론법이 정하는 언론사로 등재된 정말 책임 있는 기관에 한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인데 결국 그 주요 결단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검사 기자의 티타임을 금지하고요. 또 오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사에는 기자님들이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 반론을 항상 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박 어떤 증언이나 어떤 반론들을 실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자님들이 대부분 다 취재 중에 다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만약 수사 담당자나 혹은 언론 담당자에게 어떤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방금도 최순실 씨 과정에서도 비선실세라고 얘기 들은 건 저희가 의혹을 키워서 된 게 아니고요.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업무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이 과정과 정황들이 모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촛불을 드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대목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의 법무부 방침대로라면 5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막 법무부에서 5보라고 주장했다가 사실로 드러난 경우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찌할까? 이런 건데요. 자, 김민지 기자 설명해 주세요. 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기사 자체를 오보다 아니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하.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예,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사모펀드 실소유주가 조국 조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오보다 이렇게 입장을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조카는 실소유주로 알려져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이런 것처럼 함부로 예단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오보라는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한 것이 문제다. 그건 언제나 뒤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라면 당시에 청문준비단에서 저거 오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었다면은 그 당시 그 쓴 기자는 검찰 출입 봉쇄됐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그 기사가 맞는 걸로 확인되면 이건 또 어찌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하여튼 좀 복잡한 문제인 것이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런 막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은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좀 주세요. 현직 부장검사, 전직도 아니에요. 현직 부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검사가 기소하잖아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저 법원 올라가서 무죄 선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죄 선고나면 그 검찰청사 출입 금지시킬 겁니까? 그 논리랑 이 논리랑 지금 뭐가 다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도 성찰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예. 편가르기 무슨 나라가 갈려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면서 정부 사과를 하면서 언론도 성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왜 법무부만 문제가 됩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서 무죄로 나는 사건도 많고 또 행정행위가 잘못돼서 행정 부재 절차로 해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경우도 많고 모든 지금 언론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그 전두환 시절에 언론 통폐합을 해서 사이비 기자들 많이 단속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었어요. 언론의 역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언론 자유라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포천 가평 같은 데도 언론사들이 20, 30개가 넘습니다. 인터넷 1인 언론까지 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이런 데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유독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취재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느냐.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도 성찰해야 된다는 이 한마디가 깜짝 놀라서 법무부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면서 또 행정예고를 했다가 취소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검찰과 관련된 취재에 대해서 검찰과 언론의 이 접촉을 막는다. 또 처음에는 수사 상황을 고검에 딱 보고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 헛발질을 하다가 다 취소가 됐는데 언론과 관련해서는 이 정말 제포선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정보보다 언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 김민지 기자가 좀 알아보니까 화들이 많이 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분위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검찰에 출입하면서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오보 여부는 누가 판단할 겁니까? 만약에 법무부가 보기 불편하면 오보라고 할 겁니까? 명예훼손 시 출입 제한이라고요? 이거는 정말 비상식적인 발상입니다. 라든지 검찰이나 수사 대상에 대한 비판 자체를 틀어막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기자협회 자체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만으로 그 의도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도 과실치사일 수도 있고 살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당방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저 상황에서 오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 그대로라면요. 앞으로 뭐 기자뿐만 아니라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망했잖아요. 그럼 다 옷 벗으세요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아주 법 체계를 뒤흔드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앞으로 그러면 대통령께서 행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선의를 의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선의에 있어서도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만을 판단하게 되면은 무조건 자리 내려
올려놓고 탄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몰상식한 주장을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무부의 이 조치와 관련해서요.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언론에 대고 지금 조국 복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0시대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 법무부 정말 지금 21세기의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법무부의 뜻이 아니겠죠. 과연 누구의 뜻일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추측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은 법무부가 이 훈령을 이번에 추진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김민지 기자, 이거 사실입니까? 그런데요, 이 당사자들이 그런 일 없다 이러면서 좀 석연치 않다는 부인했어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하. 의견 수렴은 했다지만 당사자들이 일단 변협에서도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낸 적이 없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출입 금지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도대체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당의 목소리처럼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장경태 위원장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지금 법무부의 이 훈령이라는 게 이제 내일부터면 11월이니까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준비 기간을 거친 뒤에 12월부터 본격 시행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11월 중에는 뭐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11월 초 언제쯤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의 법무부 훈령의 이 첫 수에는 결국 그러면 조국이라는 분이 입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검찰개혁 방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 아니라 조 전 장관 일가에만 너무 쏠려 있는 거 아니냐.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비판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조국 정국 속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현재 시기적으로 좀 많은 국민적 여론들이 올라왔다고 보여지고요. 어찌되건 모든 국민들께서 8월 말부터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보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역사상 검찰력을 최대치로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 과정에서 아마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국민들의 열망들이 많이 확인됐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전에 이준석 최고위원도 사실 소득주도 성장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은 뭐 좌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관식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는 OX의 문제거든요.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기소, 그리고 구속, 압수수색 등의 모든 사법 절차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꾸만 이 피의사실이라고 보여지는 의혹들이 자꾸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유죄로 추정하게 만드는 그런 법적 효과도 거두기 때문에 결국 사법 절차에 대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이런 정도의 좀 강도 높은 훈령을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도 취재하실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 공보 담당관을 통해서 사실관계 의문을 최소한 확인하시고 반론을 실어서 기사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요, 예. 이 보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부마 항쟁 또 뭐 여러 가지 정부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해 사과를 많이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인권 침해 사례 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이 법무부가 이번에 뭐 기자단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또 변협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한 것처럼 한 것 자체도 뒤에서 누가 시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법무부가 졸속으로 할 까닭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가 스텝이 엉켜 있어갖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마치 언론이 무슨 회방을 놔서 피해자들 인권 함양하는 신장시키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검찰 개혁의 요체는 수사권자의 임명을 정치적 중립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사력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파벌 없이 능력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알겠습니다. 이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지 예. 이런
언론 취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찰의 개혁의 요체는 아니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 훈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